오, 71. 뭐 저렇게 됐대. 저 그냥 다 쓸게. 그 얘는 하나의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어떤 집합이냐면 얘를 원소로 가는 집합이야. 근데 원소가 뭐냐면 A의 부분 집합들이 원소가 되는 집합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이거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써볼게. 그러면은 이거의 원소들을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 안쪽에. 그러면 뭐가 있어? 이거의 부분 집합을 다 쓰면 돼.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개, 원소가 세 개니까 얘의 부분 집합이 2의 세제곱이 8개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원소가 8개인 거야. 8개밖에 안 되니까 다 쓰는 거고, 뭐 원래는 다 쓸 필요는 없지. 그치? 다 써볼게 그냥. 이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라고? 얘가 원소인데 얘의 원소가 얘인데 그 원소는 뭐다? A의 부분 집합들이다. 그치? 그게 이 집합. 저 집합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정의? 저 집합을 저렇게 정의를 내린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뜻이야. 이게 PA라는 뜻이야. 그럼 문제에서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고 1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얘가 이게 원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원소냐? 이게 있는지 찾아봐. 있지? 여기 있잖아. 이거는 계속 맞는 거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틀린 걸 찾아봅시다. 그럼 얘가 얘 부분 집합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요거는 틀렸지. 요게 맞으려면 이게 왜 틀렸냐면 우리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면 이 집합의 원소들이 이 집합의 원소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야. 그게 부분 집합의 성이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보면 2라고 하는 원소는 여기에 없잖아. 이건 있어도 이렇게 돼 있는 원소가 없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맞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의 뜻은 뭐야? 이거의 뜻은 얘가 얘 원소이냐라고 물어봤고 얘 원소들이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 얘는 틀린 거지. 왜냐면 얘가 참이 되려면 얘한테 2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2라고 하는 원소는 여기 없잖아. 여기 2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 없잖아. 맞지? 그리고 당연히 안 되는 이유가 얘는 이거의 원소들은 모두 집합들이지.
그치? 얘의 원소들은 모두 집합들이야. 어떤 집합? A의 부분 집합들. 근데 얘는 뭐라고? 얘는 뭐야? 얘는 원소가 집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맞지? 이게 부분 집합의 정의가 얘의 원소가 모두 얘의 원소여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2번이 틀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도 맞는 거고 아니면은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집합 안에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되든가 얘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 맞는 거고 저건 틀린 거야. 그치? 세 번째 거는 얘가 원소냐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거의 원소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는지 찾아보면은 여기 있지. 원소가 있잖아. 그치? 맞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맞잖아. 얘랑 얘가 원소로 있지. 여기. 그렇지? 그럼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그 원소들이 다 얘 원소들이니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맞지? 5번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 거기에 생긴 건 다 있지. 여기 다 있잖아. 어디 있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있지. 그래서 5번도 맞아. 답이 뭐야? 2번. 2번이 맞으려면 이렇게 바꾸든지 이렇게 바꾸든지 하나. 알겠어? 또 딴 거. 768번 68번. 어? 그 방에 공집합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뭐가 다르나요? 뭐가 다르냐고? 네. 얘랑 얘가 뭐가 다르냐고? 세상에. 이건 뭐야? 0이지? 얘는 뭐야? 1이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집합이고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집합은 원소가 있지. 그래서 원소가 한 개야. 공집합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고. 공집합이 원소가 없는 거지. 공집합이라고 하는 집합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문제는 왜 어. 두 개가 같이 있는 공집합이죠? 무슨 말이야? 771번에 어. 원수 다 쓸 때 공집합이랑 좀 괄호 있는 공집합이랑 왜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랑 이거를 왜 다 쓴 거냐고. 갈 길이 멀다, 그지? 어? 우리 이거에 부분집합들 얘한테 쓴 거지. 그럼 내가 이게 굳이 이게 아니어도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부분집합을 쓰면 이거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쓰는 건 얘 원소를 쓰는 거고 그거 말고 얘의 부분집합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왜냐면 저번에 뭐라 그랬어? 모든 공집합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얘는 얘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써서 생기는 거야. 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얘는 원래 생기는 거고 얘는 있으니까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런 거야. 이런 집합인데 다만 A가 공집합일 뿐인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결론은 이거야. 얘는 있으니까 갖다가 쓴 거고, 얘가 있으니까 있는 거 쓴 거고, 얘네들이 꼭 이게 아니어도 뭐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얘는 원래 부집합이야. 그렇지? 원래 있는 거야. 됐지? 저 혹시 소리 나면 얘기해줘. 근데 저번에 영상 봤나? 잘 올라갔지? 요즘에 안 올라, 종종 안 올라가더라고. 자, A가 저렇게 돼 있고 이거의 모든 부분집합을 A1부터 쭉 써서 A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 AN 맞나? 원소가 2개 이상인 부분집합을 그냥 쭉 나열을 해서 이렇게 쓰일 때 그때 저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 AN의 가장 큰 원소를 뭐라 하자? 뭐 이렇게 하자라고 돼 있어. 근데 왜 굳이 K일까? 이렇게 쓸게. 왜 K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AN의 가장 큰 원소는 얘가 되는 게 맞지. 그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가장 큰 원소를 다 더해라. 그냥 바꿀까? 문제대로 가자. 상관없긴 한데 아무튼 저번에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나? 써봅시다 그냥. 오케이. 물론 이런 말이 달려 있긴 하지만 우리는 구해볼게 이거 전부 다. 그러면은 부분집합이 몇 개냐면 2의 5제곱이야. 그치? 5개니까. 그럼 그 중에서 뭘 뺄 거냐면 원소가 1개인 거를 뺄 거고 그 다음에 공집합을 뺄 거야. 원소가 1개인 거. 그러면 나머지는 여집합에 의해서 다 원소가 2개 이상이겠지. 그러면 32에서 원소가 1개인 거는 당연히 5개일 거 아니야.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은 원소가 5개니까 1개일 거 아니야. 그치? 5개일 거 아니야. 그치? 하나씩 이거 혹시 말로 다 써주는데 뭐만지 하는 거지. 5개. 그리고 공집합까지 뺐어. 그럼 몇 개야? 그러니까 26개지. 됐어? 26개.
자, 그러면은 26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 2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2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내가 26개의 부분집합을 다 쓴다고 치면 뭐 되게 많겠지만 뭐 이렇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뭐 이렇게도 있을 거고, 원소가 2개인 것들도 쭉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인 것들도 쭉 있을 거고, 원소가 4개인 것도 있을 거고, 원소가 5개인 것도 있을 거고. 쭉 썼어. 뭐 다 쓰긴 했는데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거야. 자, 이렇게 다 썼어. 그럼 당연하게도 이 중에서 딱 절반은 부가 있고 절반은 부가 없겠지. 이거 몇 개가 됐든 간에. 맞지? 커지러. 맞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풀면 되는데 근데 잠깐만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얘가 최소한 2개를 넣었잖아. 그러면은 절반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등장 확률이 좀 다를 수 있네. 이거는 그냥 절반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약간 돌려서 풀자. 이거 하지 말고 이건 나중에 따로 빼기로 하고 봐봐. 이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갈게. 32개의 부분집합 중에서는 정확하게 16개는 부가 있을 거고 16개는 부가 없겠지.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해두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이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일단 저게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큰 원소가 9가 있으면 무조건 걔가 이 값을 가져가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9가 있는 집합은 나머지 뭐가 있든 간에 9가 있는 순간 얘가 어쨌든 제일 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이 값 중에서 9가 되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16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16개는 9가 될 거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몇 개 남았어? 16개 남았잖아. 그럼 이것도 똑같이 또 절반. 얘는 8개는 뭐가 있고 7이 있을 거고 8개는 7이 없겠지. 그렇지? 그럼 9가 없는 상황에서 7이 있으면 얘가 제일 큰 거잖아. 맞아? 그러면 그러니까 7이 몇 개 있다? 8개 있다. 이런 식으로 절반씩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고 5는 몇 개? 그러면은 이 나머지 8개 중에 또 여기다 그냥 다 쓸게. 4개는 5가 있고 4개는 5가 없겠지. 그럼 얘가 9도 없고 7도 없는데 5가 있다? 그럼 얘가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4개. 같은 이유로 2개. 같은 이유로 1개. 1은 1개. 이렇게 갈 거야. 됐지? 요걸 다 더하면 우리가 답은 당연히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우리 뭘 무시하고 풀었냐면 요거를 무시하고 풀었어. 됐지? 그럼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다 한 번씩 들어갈 거야. 그게 뭐냐면 원소가 1개인 거. 맞지? 여기에 원소가 1개인 것들이 다 한 번씩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풀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빼줘야 돼. 다시 뭐 해준다? 원소가 1개인 걸 빼주는 거야. 근데 원소가 1개면 무조건 걔가 제일 큰 원소잖아. 9가 있든 7이 있든 5가 있든 원소 1개면 걔가 제일 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 빼주는 거야. 한 번씩. 얘도 하나 있을 거고 얘도 하나 있을 거고 얘도 하나 있을 거고 얘도 하나 있을 거야. 이걸 빼주면 된다. 공집합은 빼줄 필요 없어. 왜냐면 공집합은 어차피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치? 맞잖아. 어차피 여기에 공집합이 포함이 안 돼 있잖아. 여기 내가 다 원소 있다고 생각하고 곱해서 더한 건데 공집합이 없잖아. 공집합은 뺄 게 없어. 그치? 공집합은 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집합은 이제 계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얘가 원소가 2개 이상이라는 얘기는.
그럼 만약에 내가 계산한 거에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걔는 빼줘야 되겠지만 여기 공집합이 있겠어? 제일 큰 원소가 1이다, 3이다. 원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공집합을 뺄 필요가 없는 거고 원소가 한 개인 것들만 빼주면 돼. 그래서 왜 뺐다? 원소가 한 개인 것들을 뺀 거야. 원소가 한 개인 것들을 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잘 나와. 그다음에 산수니까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는. 근데 절반씩 들어갔다고 할 수가 없어 이제. 왜냐면은 한 개인 것들 다 뺐으니까, 그렇지? 규칙성 이렇게 대칭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대신에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개 있는 것만 따로 빼주는 느낌. 이게지, 그렇지? 또 다른 거 해볼까? 번 62번. 자, 그 집합 X의 원소의 곱을 이렇게 표기를 하자라고 돼 있고, 집합 A라고 하는 집합은 X바 X는 n분의 8이고 X랑 N은 자연수예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써있긴 하지만 저렇게 써있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그냥 원소 나열해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연수가 나오려면 당연히 8에 약수를 넣어야 되고 n에다 넣을 수 있는 수가 1, 2, 4, 8이 되니까 1 넣으면 8이고 2 넣으면 4고 4 넣으면 2고 8 넣으면 1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집합을 저런 식으로 원소나열법으로 작성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럼 이거의 모든 부분 집합을 A1부터 A16이라고 하죠. 이거의 모든 부분 집합을 A1부터 A16 이라고 합시다. 공집합을 안 뺐어. 뺐네. 미친. 공집합 빼고 15. 그러니까 이게 15개인 게 이게 4개니까 2의 4제곱의 분집합 개수를 가질 거잖아. 공집합 빼서 15개. 그래서 15까지 지금 번호가 붙어 있는 거고. 그때 A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 다 곱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그때 이것이 2의 몇 제곱 K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맞지? 자, 이것도 이제 방금 푼 거랑 비슷한데 내가 이제 공집합을 포함해서 16개 중에서 공집합 포함해서 16개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1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은 원소가 총 몇 개 있을 건지를 생각해보면 몇 개 있겠어? 이거 어떻게 세는 게 좋을까? 그냥 이렇게 세볼게. 16개 중에서 8이 몇 개 있을 건지 생각해봐. 부분집합이 16개인데 정확하게 8개는 8개는 8이 있고 8개는 8이 없겠지. 방금 한 거랑 똑같은 이유로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안에는 8이 몇 개 있다? 8개 있을 거야. 당연하게도 4도 몇 개 있을 거야? 8개 있을 거고
2도 몇 개 있을 거야? 8개 있을 거야. 1도 몇 개 있을 거야? 8개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A1부터 A15까지를 쭉 쓴다고 생각해봐. 공집합도 있겠지만 쟤네 부분집합을 여기다 내가 다 쓴다고 생각해봐. 다 쓰진 않을 거야. 뭐 쓰려면 쓸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쓰는 거야. 뭐 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이 아니고 4. 얘도 있고 그리고 뭐 원소 2개인 것들도 있을 거고 원소 3개인 것도 있을 거고 그치? 원소 4개인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럴 거잖아. 그럼 이렇게 있는 이 원소들을 다 끄집어냈을 때 탄이 몇 개 있다고? 8개 있다고. 1이 몇 개 있겠어? 이것도 1도 이렇게 세면 다 세면 몇 개 있을 거야? 8개가 있을 거야. 맞지? 왜 8개가 있냐면 이 16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정확하게 절반은 8이 있고 절반은 8이 없을 거잖아. 8이 뭐 한 집합에 8이 2개씩 들어가진 않을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8이 8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도 8개. 그럼 우리는 이 뜻은 뭐야? 그 원소들을 다 끄집어서 다 곱하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른 거하고 곱하지 않아도 1이 몇 개 있고 8개가 있어. 다 곱하면 원소 다 곱하면 결국에 1이 몇 번 나온다? 8번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럼 2도 몇 번 나온다? 8번 나온다는 얘기고 4도 몇 번 나온다? 8번 나온다. 8도 몇 번 나온다? 8번 나온다.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맞지? 다 곱하는 거. 그럼 얘는 뭐 1에 8제곱이니까 안 써도 되고 얘는 2에 8제곱 쓰고 얘는 얼마야? 2에 16제곱이고 얘는 얼마야? 2에 24제곱 그럼 2에 다 더해줘 얼마야? 48제곱 그렇지? 근데 K가 얼마야? 48 또 다른 거 있을까? 61번. 61번? 이게 잘 생각해봐. 생각보다 이게 대칭성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기호만 좀 익숙해지면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761번 A라고 하는 집합이 원소가 1, 2, 3, 4, 5, 6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부분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X라고 한대요. 그때 1도 X의 원소이고 3도 X의 원소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5는 X의 원소가 아니라고 돼 있지. 그치? 자, 모든 X의 합을 구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부분집합으로 쓸 건데 일단 이거 만족하는 부분집합 몇 개 있는지 좀 찾아볼게. 저거 만족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얘네들은 들어가고 포함 여부가 결정이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고 요거 버리면 선택 가능한 게 3개 남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는 A의 부분집합 X는 총 몇 개 나온다? 8개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치? 맞지? 맞지? 그리고 그럼 그 8개를 물론 다 쓰고 풀으라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내가 그냥 다 써줄게. 그럼 그 8개는 다 뭐야? 1하고 뭐가? 3이 반드시 들어가는 상태로 나머지가 결정돼. 8개를 다 쓰면 1하고 3은 다 있다는 얘기야. 8개.
됐지?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다? 2, 4, 6이지? 그럼 2, 4, 6 갖고 이제 쓰는 거야. 여기는 이제 끝. 이대로 닫히는 거. 여기는 2 들어가는 거. 여기는 4 들어가는 거. 여기는 6 들어가는 거. 그치? 여기는 2, 4 들어가는 거. 여기는 2, 6 들어가는 거. 여기는 4, 6 들어가는 거. 여기는 다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치?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맞아? 자, 그러면 1하고 3은 8개씩 다 모든 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1하고 3은 다 8개씩 있겠지. 맞지? 그럼 이 8개 중에 절반은 2가 있고 절반은 2가 없겠지. 같은 이유로 해서. 물론 세도 되는데 내가 다 쓴 김에 세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거 뭐 남한테 선택 안 하고 20개면 어떻게 볼 거야? 20개 셀 거야? 1024개 셀 거야? 아니잖아, 그지? 2048개 그려놓고 1024개 셀 거 아니잖아, 그지? 근데 해봐. 실제로 봐봐. 2 들어간 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그치? 정확하게 절반이 2가 있고 절반이 2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8개 중 절반이니까 2하고 4하고 6은 뭐다? 다 몇 개씩 있다? 4개씩 있다.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해서 가능한 x를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런 얘가 시킨 대로 더할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더하게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다 더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 전체에서 2가 몇 개인지 2만 다 뽑아서 더하고 4가 몇 개인지 4 다 뽑아서 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모든 문제가 그런 식으로 풀고 있는 거지. 알겠어? 보면 문제가 거의 비슷해. 그래서 한 번만 잘 이해하면 대체로 다 풀 수가 있다. 알겠어? 또 다른 거 해볼까? 아이 머리야. 아이 머리야. 또 빨리. 64번. 그 A 집합이 원소가 1하고 있고 B라고 하는 집합이 n분의 8을 원소로 하는데 그리고 자연수예요. 이거 아까랑 똑같이 쓸게. 이거 1, 2, 4, 8이라는 얘기지. 저렇게 돼 있고 X라고 하는 건 B의 부분집합인데 A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을 X1, X2 이렇게 하지. 그치? 그때 얘네들의 원소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거 만족하는 X들을 우리가 X1, X2 이렇게 하겠대. 근데 이거 사실 4개밖에 없어. 왜냐면은 지금 맞지? 2개는 포함이고 내가 선택하는 건 이 2개잖아. 그래서 2의 제곱계 분집하면 생기고 그치? 이거면은 4개밖에 안 생기는 거니까 사실상 4개밖에 없어. 그치? 저렇게 4개 중에서 그 원소들의 합을 SK라 하고 그 S들의 합을 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4개의 부분집합에 원소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치? 일단은 4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되고 그치? 이 2개는 반드시 포함 2개는 선택 그러니까 2의 제곱 그치? 4개 그럼 그 4개 방금이랑 똑같지? 4개의 집합을 써놓으면 그 4개의 집합은 1, 2는 다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4하고 8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원소를 다 더한다고 하면 1하고 2는 다 4개씩 있는 거고 4하고 8은 2개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4, 여기 이제 4가 2번 나오겠지. 4개니까 절반 4 있고 절반은 8 있고. 맞지? 굳이 쓴다고 하면 방금처럼 쓴다고 하면 요에서 끝. 여기 4, 8, 4, 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4 2개, 8 더하면 된다. 봐봐.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내가 처음 이거 설명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었으니까 내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도 있어. 부분집합을 셀 때 너네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부분집합 개수 몇 개라고 했어? 2의 4제곱이잖아. 원소가 4개니까. 그럼 이가 왜 2의 4제곱이냐라고 하면 얘가 들어간 게 절반, 안 들어간 게 절반 하니까 얘가 경우의 수를 2개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 원소 하나당 2를 곱하는 거야. 맞지? 얘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포함되지 않으면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2개를 만드니까 얘네들이 만드는 부분집합에다가 얘 때문에 생기는 부분집합이 정확하게 2배가 된다. 2배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중에 절반은 원소, 절반은 원소가 아니다. 그렇지? 그런 이유 때문에 2를 곱한 거거든. 그거를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건 그렇게 구한 거를 거꾸로만 거꾸로. 그렇지? 얘 때문에 2를 곱했으니까 거꾸로 가면은 절반은 얘가 있고 절반은 없겠지 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이해가 되는 거지. 두 가지. 그렇지? 애초에 이것 때문에 2를 곱했으니까 다시 거꾸로 가면 절반은 있고 절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또 있나? 우리 저번에 저것도 했잖아. 합집합, 교집합 내가 이거 어디까지 풀어버렸어? 유형 4번. 거기는 질문이 없을까? 있어야 될 텐데. 몇 번? 807번. 부자연수 K랑 M. 그리고 K가 더 크다 낫대. 전체 집합이 K 이하의 자연수래. 그냥 이렇게 쓸게. 여기 다음에서 얼마? K. 이 전체 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는 저 외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자,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 A는 뭐야? 애매야. 맞지? 그리고 B-A가 뭐야? 4, 7. 할아버지 보수인 줄 알았네. A랑 B가 원소함이 같아. 그때 얘를 구하래. 일단은 요거 해볼게. 요게 뭘 뜻하는 거야?
저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게 그냥 그림을 그릴게. 됐다야 그래. B에서 A를 뺀 거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하면 겹치는 거 빼는 거라 했어. B에서 겹치는 걸 뺀다. B에서 겹치는 걸 뺀다. 얘가 남지. 얘가 4하고 7이라는 얘기야. 됐지? 근데 A가 뭐냐면 M의 약수야. 그럼 4하고 7은 M의 약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4하고 7은 M의 약수가 아님. 그럼 거꾸로 M은 4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는 아니다. 맞지? 맞아? 얘는 뭐라고? 4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는 아니다. 4의 배수 안 되고 탈락. 7의 배수 안 되고 7의 배수 탈락. 이 때문에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볼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풀 거야. 드모르간. 드모르간 쓰겠다는 얘기는 요게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건 안 했잖아. 우리가 저번에 차집합을 해서 했던 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라고. 교집합이어야 돼, 방울이가. 근데 지금 뒤집혀 있잖아. 여기 뒤집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거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뽑아낸 거지. C를 뽑아낸 거야. 그럼 여기 C가 생기고 이거는 C가 이제 뽑힌 거고 가운데가 뒤집힌 거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드모르간이잖아. 그렇지? 이거에다가 너네 여집합을 붙이면 얘 여집합 붙어서 없어지고 이거 뒤집히고 여집합 붙어서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근데 얘는 거꾸로 갔다고 생각하면 돼. 거꾸로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뭐냐라고 하면 B에서 A를 뺀 거잖아. 그렇지? 그럼 B에서 A를 빼면 뭐야? B에서 A를 빼면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얘는 여기 7이야. 됐지? 잘 봐. 얘가 몇 개야? 이거 원소 몇 개야? 2개지? 그럼 2개가 아닌 게 7개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전체가 몇 개야? 9개. 되는 거야? 다시 해볼게. 일단 요거부터 하고 가자. 우리가 요거부터 하고 가자. 전체 집합의 원소가 10개라고 해볼게. 전체 집합의 원소가 10개라 하고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2개라고 해볼게. 그럼 너네 A 여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냐면 당연히 8개지. 그렇지? A가 2개면 A가 아닌 게 8개일 거 아니야. 전체가 10개니까. 맞아? 그렇지? 자 그럼 다시 돌아가. 전체는 몇 개냐면 K개야. 전체는 몇 개? K개. 전체 집합이 K개야. 그렇지? 자 그런데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안쪽 내가 드모르간을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B-A 여집합으로 풀었어. 자 이게 7개래. 그럼 B-A가 아닌 게 7개라는 얘기는 B-A는 몇 개라는 얘기야? 전체가 K개니까 K-7개라는 얘기지. 방금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지? 맞지? 근데 그게 실제로 몇 개냐고. 실제로 2개잖아. 그치? 실제로 2개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K가 9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라고 얘가.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봐봐. 그 다음 풀어볼게. 이거 지워도 되지?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건 어떤 숫자의 약수란 말이야. 어떤 숫자의 약수들을 다 A다 쓴 거야. 그런데 이게 핵심이야. 자, 여기 있는 원소 총합이랑 여기 있는 원소 총합이 서로 같대. 그러면은 이 공통 부분이지. 그럼 여기 뭐가 있든 간에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지. 여기 원소합이 얼마가 돼야 돼? 11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저기 원소합이 얼마가 된다고? 11.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거 더하면 11 더하기 얘고 이거 얼마가 됐든 간에 이거 더하면 11 더하기 요거잖아. 그래서 같아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공통이니까 다 더해서 같으려면 이거 더해서 같으려면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원소하면 11인 거야. 자 이제 계속 가보자. 문제가 좀 요구하는 게 많아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우리는 여기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원소 합이 11보다는 커야 돼. 이해하지? 11일 수도 있어. 공통 부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원소 합이 1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근데 이 A가 뭐였어? M의 약수였어. 이게 M의 약수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M의 약수인데 4의 배수 안 되고 7의 배수 안 돼. 그치?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다 써놓을게 그냥. 자, 4의 배수 탈락. 7의 배수 탈락. 아니, 7의 배수 탈락. 됐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K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9, 6, 5, 3, 2, 1. 그럼 몇 개? 이거 어차피 당연히 안 되겠지. 이거 약수가 10이 되겠어. 그치? 그 약수의 합이 11이 안 되는 애들은 다 탈락이야. 11보다 커야 된다고. 그 약수 해봐 1밖에 없잖아. 탈락. 이 약수 1, 2 탈락. 1, 3 탈락. 1, 5 탈락. 1, 2, 3, 6. 얘는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얘는 약수 1, 3, 9. 얘도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n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다? 6하고 9 두 개가 나왔다. 그래서 둘 다 해놓고 이제 다 아다리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맞는 것을 답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자, 얘가 6인 경우부터 한번 봐볼게. 얘가 6이면 이거 다 쓸게 그냥. 여기 4, 7. 자, 1, 2, 3, 6이고 우리는 이거의 원소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1이 되는 것만 여기다 쓰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내가 11이 될 수 있는 조합을 찾아봐. 어떻게 하면 11이 돼? 이렇게도 하면 11이지.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하면 1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체 집합이 9 이하니까 봐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는 거지. 1번 케이스는 이렇게 집합이 완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얘가 풀이면 9면 약수가 몇 개? 1, 3, 9 거기서 11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없지? 불가능. 그래서 안 돼. 그지? 불가능. 아까 내가 여기 합과 여기 합이 같아야 된다 했잖아. 그치? 1, 3, 9를 내가 여기 나눠놓고 더해서 11 되는 조합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탈락.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은 그림은 요거 하나만 성립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이 알 수 없는 분위기는 뭐지? 어? 야,
내용이 좀 많긴 한데, 그러니까 문제 하나 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긴 한데, 그지? 하나씩 잘 차근차근 잘 생각을 좀 해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볼까? 갈수록 이게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지냐? 어? 아무튼 뭐 다 했어. 다 했고 최종적으로 답을 좀 써볼게. 답은 뭐야? 뭐 등으로 간 원소합이고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바깥쪽이겠지? 얘는 원소합이야. 그래서 5, 8도 넣으면 돼. 됐지? 얼마? 20주나? 또 다른 거 있나? 아 추워. 너무 긴 문제를 풀었나? 다들 풀이 좋았어. 또 질문 있으면 하고. 우리 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좀 형광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뭐? 어느 부분? 그 1회전자 나오는 지우 어. 이랑 분모가 어. 설명이 하려는 거. 왜 지웠냐고? 아, 왜 지웠냐고? 봐봐. 일단 4랑 7을 지운 이유랑 1, 2, 3, 5를 지운 이유는 좀 다른데 4랑 7, 4, 7, 8을 지운 이유는 우리가 일단 요거는 저건 당연히 그릴 수 있잖아. 저거 4, 7 어디? 얘가 4, 7이라고 줬잖아. 근데 문제를 보면 A가 뭐라고 돼 있어? A가 M이라고 하는 자연수의 약수집합이잖아. 근데 4하고 7이 만약에 그 숫자의 약수면 4하고 7이 여기 있겠지.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약수 중에 4, 7이 없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해서 M이라고 이게 그 M의 약수야 얘가. 이게 M의 약수. 그럼 다시 말해서 4의 배수는 아니라는 얘기지 얘가. 그치? 이게 만약에 4의 배 8이야. 그러면은 4는 8의 약수니까 여기 있겠지 4가. 이거 밖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8의 배수는 아니다. M. 그치? 그러니까 4의 배수는 안 된다. 7의 배수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7 지우고 4, 8을 그래서 지운 거야. 알겠어? 그래서 지운 거고 그럼 4, 8 지운 이유는 알겠지? 4, 8은 그래서 지운 거야. 그럼 나머지 1, 2, 3, 7은 왜 지웠? 1, 2, 3, 5, 7은 왜 지웠냐? 1, 2, 3, 5, 7은 왜 아니 7은 이렇게 지우고 그렇지? 그럼 1, 2, 3, 5는 왜 지웠냐라고 하면 얘 때문에 지운 거야. 자, 여기 있는 것 다 더한 거랑 여기 있는 것 다 더한 것이 서로 뭐라고? 같다고 돼 있잖아. 그럼 이건 어차피 공통이잖아. 그치? 그럼 얘 더한 거랑 얘 더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더한 건 이미 11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여기 있는 거 더한 것도 11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왜 같아요? 파 뜨잖아 이거 문제에서. 아, 문제에서 같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더한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다 더한 거가 같다는 그냥 문제 조건이고 어쨌든 더해서 11이니까 여기 더해서 11 돼야 되겠지.
근데 저기는 다시 말해주면 뭐야? M의 약수집합의 일부분이란 말이야. 공통 부분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M의 약수집합의 일부분이잖아. 근데 만약에 M이 1이라고 생각해봐. 1의 약수를 더해서 11이 될 수 있어? 안 되잖아. 2의 약수 더해서 11이 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래서 다 지운 거야. 5까지. 그럼 6의 약수들을 다 더해서 11이 될 수 있어? 이건 될 수 있지. 왜? 1, 2, 3, 6이잖아. 6의 약수. 그러면은 2, 3, 6 더하면 11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6을 쓴 거야. 그리고 9의 약수는 1, 3, 9잖아. 이거 더해서 11 되는 조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탈락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9를 버린 이유, 4, 7, 8을 지운 이유, 1, 3, 5를 지운 이유, 1, 2, 3, 5를 지운 이유가 다 다르다. 어쨌든 각각 이유로 다 지웠고 남은 건 6밖에 안 남은 거잖아. 그럼 6이 답이지. 그래서 알겠어? 좋다. 그래. 질문 좀 해라 이렇게. 질문하면 좋잖아.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 꼭 해야 돼. 알았어? 일단 좀 쉬었다가 뒤에 거 합시다. 우리 오늘 어디 해야 돼? 그 다음 바로 하면 되나? 서로서로 근데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집합 연산부터 저번에 하다 만 거 가져갑시다. 나도. 야, 이거 어렵냐? 어려워? 웃기겠냐? 저번에 어디까지 했다고? 유형 5번? 유형 4번까지 했다? 집합의 연산법칙 내가 4개 써줬지? 2개는 당연히 안 한다고 했어? 첫 번째는 분배 법칙이고 두 번째는 차집합 표현이고 세 번째는 드모르간 네 번째는 흡수 법칙. 그렇게 4개인데 내가 저번에 드모르간만 설명을 했지. 유형 4번이 드모르간이어서 그리고 오늘 문제를 풀 때도 드모르간을 사용을 했지. 그치? 드모르간은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좀 써놓기도 할게. 그냥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가운데 뒤집히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 여집합을 분배해 주되 가운데를 뒤집어준다는 핵심이고 저번에 저걸 알려줬는데 오늘 푼 거는 한쪽에 붙어 있는 거를 우리가 여집합을 해준 거지. 그렇지? 어쨌든 C가 분배가 되는 거야. 분배가 돼. 이렇게 분배가 되고 두 번 들어가면은 우리가 부정이 부정이니까 긍정이지. 그래서 C의 C는 없어지는 거고
가운데가 뒤집혀서 이렇게 가서 오늘 아까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한 거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나머지를 해볼 텐데 나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풉시다. 나머지 문제 설명을 한 번에 다 해줄 테니까 잘 듣고. 일단은 두 번째 거 먼저 할게. 두 번째 거. 48. 왜냐면 저거는 내가 이미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다 했다, 그렇지? 그리고 오늘도 저거를 사용을 했지.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봐볼게. 증명 저번에 해줬는데,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전체 집합이고 이게 A야. 자, 그러면 내가 A랑 뭐의 교집합이냐면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야. B의 여집합을 취하고 교집합이니까 둘 다 칠해진 곳을 찾으면 어디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고 정확하게 걔는 A에서 B를 뺀 것과 같지? 그치? 그래서 저기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내가 증명을 해준 거고 저거를 우리는 외우는 거야. 당연히 외워야 돼. 이거를 외울 건데 그럼 설명을 다 한 게 아니냐? 다 한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볼게. 저기 이제 어떤 거냐면 저번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볼게. 우리가 집합을 푸는 데 있어서 집합 문제 풀이는 내 느낌상 한 80%, 한 7, 80% 이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80%는 뭘로 푸냐면 방금 한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 그리고 한 20%, 솔직히 20%도 안 될 것 같긴 해. 이거는 뭘로 푸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통해서 풀어.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은 그림을 그려서 푸는데 연산 법칙을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면 우리가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뒤로 한번 가볼까? 지금 문제를 풀진 않겠지만 뒤로 쭉 가보면 예를 들어서 834번에 디귿 한번 봐봐. 그거 한 번에 못 그려. 그치? 834번에 디귿 그거 한 번에 그릴 수 있겠어? 그 긴 식을? 그거 한 번에 어떻게 그려? 못 그리잖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리 그려서 풀지 않고 그 긴 식을 뭘 통해서? 연산 법칙을 통해서 줄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 다음에 그리는 거야. 알겠지? 줄인 다음에 푸는 거야.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서로 같아. 그럼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느 걸 쓸 건지를 결정을 할 텐데 진짜 꼭 명심해야 돼. 내가 연산으로 풀 거야라고 하면 식을 이거를 쓰는 거야. 나는 연산으로 풀 거야. 아니 미친놈 거꾸로 썼지. 연산으로 풀 거야 하면 얘를 쓰는 거야. 알았지? 나는 뭐라고? 집합을 연산으로 풀 거야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대로 돼 있으면 그냥 가면 돼. 알겠어? 나는 그림으로 풀 거야라고 하면 이거를 쓰면 돼. 그러니까 식이 되게 길어. 정리를 해서 줄였어. 그랬더니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식이 나왔어. 근데 되게 짧아. 근데 나는 이제는 그릴 거야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데 용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푸는데 나는 식이 너무 길어서 더 연산을 해야 돼. 집합의 연산을 통해서 풀 거야 라고 하면 얘를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나는 이제 그릴 거야 라고 하면 얘를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저거를 기억을 하는 거야. 자, 내 말이 이게 딱 조립이 딱 돼야 돼. 딱 논리에 딱 맞지? 문제를 우리는 연산으로 풀거나 그림으로 풀 건데, 그림으로 풀 거면 차집합으로 표현하고 연산을 할 것 같으면 교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알겠어? 요거를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분배법칙은 뭐냐면 이런 걸 푸는 거야.
그치? 그럼 봐. 분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게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게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 분배.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 그치? 자, 그리고 얘네들이 가는 기준이 뭐냐? 이게 가끔 헷갈릴 수가 있어.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 왜냐면 우리는 이걸 거꾸로 갈 거거든. 그러니까 일로 가는 게 분배면 일로 가는 건 인수분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절로도 간다고. 묶어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묶어내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가끔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뭘 기억하면 되냐면 얘를 기억하면 돼. 얘를 기억하면 돼. 그럼 너희들이 이걸 분배할 때 어떻게? 이렇게 분배할 거 아니야? 그치? 이 분배를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냥 그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배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 그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기호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고 맞지? 여기 있는 부호가 가운데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다가 헷갈린다라고 하면 얘를 떠올리면 된다. 똑같은 규칙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바뀌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합집합인데 교집합에 여기 합집합이어도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일로 오고 이렇게 분배가 된다. 이게 그래서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 그렇지? 이게 교집합이냐 합집합이냐가 헷갈릴 거야 아마. 헷갈릴 수 있어. 그렇지? 이 얘기 안 해주면 거의 10중 8구 헷갈려 하더라고. 그지? 근데 우리가 헷갈리면 뭘 떠올리면 된다? 얘를 떠올리면 돼. 이거랑 똑같은 규칙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 아니 얘랑은 규칙이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얘랑은 규칙이 다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거는 뭐냐면 얘는 분배를 안 하잖아. 이거 분배하는 사람 있어? 분배 법칙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지? 맞지? 이걸 분배하고 미친 놈 아니야? 이걸 누가 분배를? 이렇게 분배하는 사람 있어? 분배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분배 법칙과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배를 하게 되는 이 연산에 대해서 내가 같은 규칙을 갖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렇지? 맞지? 이것도 다른데요? 규칙이 다른데요? 이것도 분배 안 하잖아. 이거 분배 이거. 그렇지? 맞지? 분배는 곱하기 할 때 하는 거야. 분배는 언제 한다? 인수와 인수를 곱할 때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가 있어. 이거랑 얘를 곱할 때. 두 개의 인수를 곱할 때. 그거 분배할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규칙이 같다. 이게 분배 법칙이고 흡수 법칙은 사실 얘기하자면 엄청 길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한 것만 해볼게. 아주 간단한 거. 제일 간단한 거 해볼게. 물론 이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는 수업을 좀 하긴 해야 돼. 근데 일단은 당장 뒤에 있는 문제들에서는 안 나오니까 간단한 것만 해볼게. 봐봐. A와 어떤 집합을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이겠지. 겹치는 게 없을 거니까. 그렇지? 얘가 아무것도 없는데 얘랑 겹치는 걸 찾으라고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얘랑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돼? A가 되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은 A가 되고 전체 집합과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지.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갈 수 있는 것들.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 법칙이고 당연히 저거는 가장 초보적인 내용을 얘기한 거고 흡수 법칙은 저거 말고도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 나중에 이제 더 풀고 합시다. 일단은 뒤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게. 자, 지금 내가 한 이 연산 법칙을 통해서 식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림을 그린다는 게 우리 최후의 목표인 거야. 알겠지? 연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전부 다 뒤에 유형이 쭉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푸는 유형이 이걸 다 사용하진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뭐 순서대로 유형대로 배우기 다 배웠으니까 해봅시다.
유형 5번에서 뒤로 가서 412번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가 있대. 전체 집합의 원소가 1부터 8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거랑 28, 그 다음에 A 집합 B가 4, A 집합 B 집합이 1, 3, 7. 됐지? 자, 이거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근모르간으로 쓸 수 있지. 근모르간 A, B 합집합의 여집합이 이탈이고 이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 요거는 A 차집합 B야.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제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꿨잖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뭘까? 이대로 안 쓰고 바꾼 이유 저기 써있지. 왜 바꿨어? 왜 바꿨어? 그리려고 바꾼 거야. 만약에 내가 이 다음에 그림을 그릴 생각이 없었다면 얘를 굳이 이렇게 안 바꿨겠지. 맞지? 내가 항상 말하지만 바꾼 이유는 뭐다? 그림 그리려고. 알았지? 그래서 요 벤다이어그램을 내가 그릴 거야. 그럼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 AB가 있는 일반적인 형태를 먼저 그려놓고, 여기에 내가 1부터 8까지를 각 영역에 채워놓을 건데, 일단은 확실하게 채워놓을 수 있는 것들부터 채워놓으면 얘는 뭐냐면 합집합의 바깥쪽이니까 이 바깥쪽이 28이지, 그치? 맞지? 여기 얼마야? 여기 4. 써있잖아, 교집합.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뺀 거야. A 차집합 B 어디야? 여기지? 됐지? 그러면 이제 다 채운 거 아니야? 봐봐. 1, 2, 3, 4, 5, 6, 7, 8 다 채웠네,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합들이 완성이 된다. 최종적으로는 벤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풀면 돼. 크게 어렵진 않을 거고 여기까지는. 뒤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되게 긴 집합식들이 있어. 되게 길어, 집합식이. 되게 긴데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뭐 분배 법칙이 된다는 얘기는 못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못 꺼내고 뭐 드모르간 쓰고 그다음에 사집합 표현하고 흡수 법칙 쓰고 이래갖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6번 한번 해볼게. 유형 6번. 이것도 뭐 그렇게 복잡한 연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니까 18번. 자, 실수 전체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실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요거의 근 중에서 나는 실수근만 쓸 거야. 강정식이 근이지. 실수근만 쓸 거고 어차피 둘 다 실수근이다, 그치? B.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인수분해 그냥 바로 된다, 그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1 쓰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당연하게 안 되네. 그럼 이렇게 해보자.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서 B를 뺐더니 2에 태워놓을게. A에서 B를 뺐으면 여기에 2가 있는 거지. 근데 A의 원소가 1이니까 여기 1이 있겠지. 맞지? 된 거야? 근데 생각해봐. 내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여기 이거의 근이 알파벳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실근이 알파 베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알파 베타가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 1이 근으로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해서 쟤한테 1은 성립한다는 얘기지. 맞지? 그치? 이게 1을 근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1이 있으니까 만약 1로 성립 안 하면 1, 2가 다 이쪽에 있겠지. 그치? 여기 2가 여기 2만 있다는 얘기는 1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B의 원소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한테 1을 넣으면 얘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지. 1을 넣어볼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치? 그럼 A가 얼마야? A가 얼마? 1이지. 그치? 그럼 20을 다 있어. 그러면 A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하고 X 그냥 X 마이너스 0하고 1이지? 그럼 여기 0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풀면 된다. 치울게. 그 다음에 간단한 연산들이 나오는 것 같아. 이종 7번에서 복잡하고 긴 연산은 없고 간단한 연산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폴랑 생각도 없는데 822번 하면 822번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흡수법칙에 대한 얘기거든. 봐봐. 1번 볼게.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뺀 것과 같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 그치?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합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어. 그럼 전체에서 A를 빼면 여기 바깥쪽이 남잖아. 그럼 그건 당연히 A의 여집합이지. 그치? 2번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 A라고 했고 그건 맞지. 그것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A가 있어. 공집합이 있어. 뭐 없으니까 그냥 점으로 찍을게.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고 표기를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점이라도 찍자 이렇게. 그치?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얘 또는 얘라는 얘기는 뭐야? 얘랑 얘랑 더하면 이거밖에 없잖아. 없으니까. 그냥 A랑 같지.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굳이 그치? 당연하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런 거야. B인데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를 칠하게 됐으니까 전체 집합이겠지. 그치?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자, 4번 볼게. 4번. 굳이 써야 되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서 쓰진 않았는데 4번은 A가 있고 전체 집합과 B의 교집합이 있어. 그치? 근데 얘가 뭐야? 이게 B잖아. 전체 집합과 B의 교집합이 B잖아. 그치?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은 그냥 걔를 쓰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B니까 결국에는 A 합 B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걔도 맞는 거지. 4번도 맞는 거지. 그치? 5번 틀렸지? 5번 왜 틀렸어? 우리가 교집합을 서로 바꿔줄 수 있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치? 교집합을 서로 바꿔줄 수 있지. 그래서 교집합, 내가 교환 법칙은 저기 안 했잖아. 당연한 걸 다 안 한 거야.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치?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을 쓰나 B와 A의 교집합을 쓰나 이게 서로 다르면 이상하잖아. 다르면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바꿀 수 있다. 그럼 이거 뭐야? B 마이너스 A잖아. 그치? 그래서 5번 틀렸다. 왜? 5번 뭐라고 했어? A 마이너스 B라고 했잖아.
사집합은 교환, 이거는 교환 안 돼. 사집합이 교환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 1 빼기 3이랑 3 빼기 1이 서로 같지 않은 것처럼 얘는 서로 같지 않다. 그치? 우리가 틀린 거죠, 이거는. 자, 이제 포함 관계에 대한 건데, 이 포함 관계에 대한 것도 이제 포함 관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따지는 게 저 흡수 법칙에 대한 것들인데, 일단은 뭐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뭐 흡수 법칙을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보고서는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한번 해볼게. 826번 한번 봅시다. 826번. 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돼요. 약간 드모르간 비슷한 건데 이게 이런 관계면 우리가 이거 뒤집어주면 이렇게 되거든. 여집합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왜 드모르간 비슷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여집합을 전체에 붙여주면 이렇게 되잖아. 가운데 뒤집히고. 근데 우리가 배운 드모르간은 이게 아니잖아. 어쨌든 뒤집은 건 약간 뉘앙스 비슷하지. 그렇지? 그래서 드모르간 아니지만 우리가 드모르간처럼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야. 여기 A와 B가 있어. A와 B가 있어. 그럼 얘가 A고 이 B라고 해볼게.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맞지. A가 B에 포함되지. 그렇지?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뭐야? A 여집합은 이 A의 바깥쪽이지? A 바깥쪽? 맞지? B의 여집합은 B의 바깥쪽? 그럼 지금 봐봐. 빨간색이 노란색에 포함되는 거 맞지? 맞지? 빨간색이 노란색이 포함되는 거 맞지? 빨간색이 뭔데? A 여집합. 그지? 노란색이 뭔데? A 여집합.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여집합 붙여주면 바뀐다. 알았어? 그지? 그래서 826번을 보면은 826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굳이 이걸 놔두고 이걸 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주고 얘를 가지고 푸는 거야. 자, 이제 풀어봅시다. 826번. 자, 1번부터. 그러니까 이걸 일단 그려볼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상태. 이런 상태야. 1번부터. 자,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하나 찾아요. 얘는 뭐라고 할게? B란 맞지? A 또는 B는 B야. 맞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1번은 B.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지 않은 걸 찾는 거야. 일단 1번은 B 나왔어. 2번 볼게. 이거 뭐야? 이거 B지? A 합 B는 B잖아, 그지? 이게 B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가 돼? B, 교, B. 그럼 뭐야? B. 그럼 1, 2번이 다 B니까 B가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 이제, 그치? 3번. 잘 봐. 잘 봐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뭐 하라고 했냐면 아까 뭐 하라고 했어? 분배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하라고 했어? 분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배운 거잖아. 그치? 그럼 분배를 해볼게. 분배를 해볼게. 여기까지 됐어? 그치? 자, 그럼 얘는 뭐야? A지. A 합 A는 A야. A 합 B는? 됐지? 그럼 어때? 간단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우리 연산의 목적이 뭐야?
연산의 목적은 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식이 더 길어지면 연산을 어떤 미친놈이 없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 얘를 배우는 이유는 뭐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짜리가 하나로 바뀌잖아. 그치? 맞지? 연산의 목적은 뭐야? 긴 식을 풀어서 짧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했더니 어때? 짧아졌어? 아니지? 그럼 뭐 하다 만 거 같아?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보면 돼. 이번 A 어때? 처음 돌아왔지? 그치? 처음 돌아왔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야. 너네들이 분배 법칙을 하거나 뭔가 계산을 통해서 식을 정리를 했어. 연산을 했는데 식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포함관계인지를 보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얘를 보고 처음으로 알면 좋지. 이거는 짧으니까 알 수 있어. 근데 보통 식이 좀 길어지면 그거 판단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내가 그래서 연산을 했는데 식이 줄었어 안 줄었어? 안 줄었지. 그러면은 뭐라고? 더 이상 해봐야 안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이 포함관계인지를 보라고. 알겠어? 그게 흡수 법칙이야. 그게 흡수 법칙이야. 포함관계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포함관계를 찾았으면 내가 굳이 이런 지랄 같은 연산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봐봐 얘가 얘한테 포함되지. 그럼 우리가 합집합하면 뭐야? 바깥쪽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서? 되는 거지? 그래서 포함관계인 애들은 연산이 안 돼요. 그지? 포함관계에 있는 애들은 그냥 흡수 법칙을 쓰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는 서로 포함관계 있어서 연산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포함관계이면 그냥 뭐라고? 흡수 법칙으로 그냥 쓰는 거야. 얘랑 얘가 더 크니까 합집합 씌우면 얘만 남는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되는 거지? 그치? 이게 식이 짧으니까 딱 보고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식이 짧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는 연산이 좀 안 된다. 그러면은 포함관계인지를 보면 된다. 어쨌든 답은 3번이지. 왜냐면 3번 A 나왔으니까. 1, 2번은 B인데 3번 A 나왔으니까 3번이 맞고 나머지 문제도 풀어볼게. 4번은 제끼고 5번만 해볼게. 왜냐면 아까 요즘에 특히 연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는 연산 문제를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내거든. 한두 문제 무조건 낸단 말이야. 문제집에서는 죄다 그려서 푸는 수능형 문제만 문제를 내서 여기 연산 나오면 연산 문제 줄어드는 이유는 딱 하나야. 수능에서 안 내거든. 모의고사에서 안 내. 학력평가 이런 데서 안 내. 수능에서 당연히 안 나오고. 그래서 연산을 잘 못해. 학교에서 연산을 잘 안 내니까. 모의고사 안 나오면 잘 안 내. 그런데 한두 문제 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평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틀리겠지. 자, 여기 5번인데 뒤에 좀 있어. 몇 문제 더 있는데 문제 수가 많지가 않아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 시험에 틀리고 싶지 않네요. 자, 딱 봐도 식이 조금 길지.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길 거야. 이거는 상당히 짧은 편이야. 한 개짜리라서 쉬운 거고. 자, 딱 길어.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 자, 얘를 없애주고 싶은 거야. 왜?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차집합은 뭐 할 때 할 거다? 그림 그릴 때 할 거야. 근데 아직 안 그릴 거잖아. 아직 그리기에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저 차집합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아니, 저 차집합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왼쪽에 있는 교집합을 바꿔줘야 돼. 알겠어? 그게 꼭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부터 하는 거야. 그럼 봐봐. 교집합 바꿨어. 그럼 뭐가 돼?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없어진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연산을 더 할 거니까 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준 거야. 만약에 내가 이 상태보다 더 간단하게 할 자신이 없어. 하면 뭐 하면 돼? 이 상태 되면 그리면 돼. 그치? 근데 바로 그리기에 좀 지랄 맞지. 왜냐면 A를 칠해, B에 여집합을 칠해, 거기서 또 빼, 그리고 B 칠해갖고 또 거기 합집합. 이걸 언제 하고 있냐. 맞지? 색깔 2개, 3개 넘어가면 우리 찾기 힘들어.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그릴 수가 없고 연산을 한번 거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차지파로 뭘로 바꿨다? 교집합으로 바꿨다. 그냥 하는 말 아니고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어디에도 안 써 있어.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알았지? 우리 문제에서 다 뭘로 풀 거야? 최종적으로는 그릴 건데 최종적인 목적은 이건데 연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꾸고 연산 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알았지? 근데 얘는 그거 했더니 그냥 끝났어. 왜? 방금 했던 거잖아. 또. 수 없지. 얘가 얘한테 포함되지. 그 삐인 거야. 그치? 자, 뭐 풀지는 않을 건데 31번 어떻게 풀는지만 얘기해줄게. 31번. A라고 하는 집합이 원소가 두 개가 있고 B라고 하는 집합이 원소가 세 개가 있어. A 교 B가 A래. 무슨 얘기야?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얘가 얘한테 포함되니까 이 중에 뭐가 있고, 2도 있고, 이 중에 뭐도 있고, 2A 플러스 3도 있는 거야.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얘가 2일 수는 없잖아? 얘도 2 아니잖아? 그럼 누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풀면 A가 두 개 나오겠지? 그거 여기다 다시 넣어줘. 다시 넣어줘. 그래서 걔가 5, 7 중에 있으면 걔가 답이고 두 개 나올 건데 하나는 5, 7 중에 없겠지? 걔를 버리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풀면 돼. 자, 그 다음 유형 볼게. 유형 9번 서로소. 서로소라고 하는 거는 겹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의지. A, B가 서로소라고 하는 건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을 서로소라고 하고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겹치는 거 없이 그려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 A에서 B를 뺐다? 동분이 A야. 왜? 겹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차집합은 겹치는 걸 빼는 건데 겹치는 게 없으면 뺄 게 없는 거지. 그치? 그럼 A가 온전히 그대로 남아있겠지. 겹치는 게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A에서 누군가를 빼는데 얘랑 겹치는 걸 뺄 거야. 겹치는 게 없다. 그럼 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대로 남겠지. 그치? 요런 표현들이 이제 서로서에 대한 표현이고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풀 수 있어. 겹치는 거 없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유형 9번은 그렇게 풀어보고 유형 10번 유형 10번까지 하고 숙제를 유형 14번까지 설명은 다 한 거거든. 유형 14, 15 다 한 거야. 근데 물론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 않을 건데 유형 13까지만 하자. 14, 15 다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짧게만 얘기해볼게. 유형 14, 15는 유형 14, 15 보면 식이 좀 길지. 이거 875번 한번 봐봐. 875번에 그 밑에 있는 식 되게 길지. 맞지? 그거 이번을 푸는 거야. 얘네들로 풀면 그 긴 식이 짧아져. 내가 근데 그거를 뭐 문제를 하나 풀지 못했으니까 일단은 그 앞에 유형 13번까지 풀어오는 걸로 하고 뒤에는 다음에 바로 풀이하고 유형 바로 풀이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유형 10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유형 10번은 사실 우리가 어떤 이론이 있는 건 아니야. 이론이 있는 건 아닌데 유형 10번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어렵다. 유형 10번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뭘 안 배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이 논리 구조가 약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IQ 테스트 같은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뭘 안 배워서 어려운 게 아니야 절대로. 여기는 다 배운 이론을 가지고 쓰는데 그냥 이 논리를 해석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아닌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어떻게 좀 얘기해 볼게요. 45문제 45. 대체로 나이가 좀 있는 유형이라서 그러니까 이 여기 파트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뭘 안 배웠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약간 그냥 IQ로 푸는 거야. 논리 구조를 가지고 그냥 IQ로 푸는 거야. 안 배운 건 없어. 자 이렇게 돼 있어. A, B가 저렇게 돼 있고, 자 A와 X의 합집합이 A래. A와 X의 합집합이 A. 그럼 우리는 X는 뭐야? A의 부분집합이겠지. 뭐 이런 건 다 배운 거잖아. 이거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X는 뭐라고? A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 다음에 AB 교집합. AB 교집합과 X의 합집합이 X.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AB의 교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맞지? 그런 얘기야. 그리고 집합 X의 개수가 16개.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 16개. 봅시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놈은 얘네들 중에 일부를 원소로 갖고 겹치는 게 있을 거란 얘기지. 근데 순서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겹친다고 하면 뒷부분 만약에 이런 거야. A가 4야. A가 4라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5, 6, 7 해갖고 10까지 가겠지. 그럼 내가 교집합이 뭐냐면 5, 6이지. 그치? 교집합이 5, 6이잖아. 그럼 걔가 X의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X가 5, 6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지? X가 5, 6을 갖고 있고 1, 2, 3,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럼 16개가 되는 거. 그치? 예를 들어서 답이 나와버렸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식을 세워서 이렇게 쭉 엄밀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거야. 이게 순서대로 가잖아. 순서대로 가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렇게 처음에 만약에 내가 세 개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게 세 개가 이 세 개랑 겹쳐야 될 거 아니야. 순서대로 가니까 아다리가 맞춰야 그치? 그래. 그럼 A가 얼마겠어? A가 3이겠지. 그럼 A가 3이니까 얘는 뭐가 돼? 4부터 가는 거잖아. 4부터 어디까지? 4부터 어디까지? 9까지. 그럼 A, B의 교집합은 뭐가 돼? 4, 5, 6. 그치? 됐어? 되는 거지? 그럼 X는 뭐야? X는 얘를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 4, 5, 6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4, 5, 6을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는 애들은 1, 2, 3, 5 선택이니까 몇 개? 2 해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6개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뭐야? 8개 남았잖아.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서 풀었다고 쳐.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네? 그럼 하나 더 밀어주면 되지. 겹치는 거 2개만 이렇게 해주면 되지. 물론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A가 만약에 음수일 수도 있으면 내가 얘를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겹치는 게 꼭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겹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것도 생각. 근데 얘가 뭐야?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른쪽으로만 밀어줘. 맞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고 논리를 가지고 그냥 푸는 거지. 뭐 집합의 어떤 대단한 이론을 이용해서 푸는 건 없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막히더라도 좀 풀어봐.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풀이하는 걸로 합시다. 가자.